땀 흘리는 소설 2부입니다. 세 번째 단편은 김혜란 작가님의 기도. 김혜란 작가님의 단편을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요. 이 단편에서는 사회 초년생의 자매가 나옵니다. 본가가 지방에 있고 서울에 취업해서 살고 있던 동생과 공무원 고시를 준비 중인 언니 이야기인데요. 동생도 서울에 취업을 해서 올라왔지만 의도하지 않게 나쁜 어른에게 넘어가서 회사의 어떤 정보 같은 걸 누설하는 게 돼서 기사화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사표를 낸 상태로 실직 생활이 좀 깁니다. 3년 정도 과외라든지 다른 아르바이트로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언니도 오랫동안 고시 준비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고시원으로 이사하는 날, 그날 하루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걸친 이야기이고, 김혜란 작가님 글답게 곳곳에 다정함이 가득하고 자매 이야기라서 그런가 좀 더 따스하게 다정한 느낌입니다. 특유의 차분하게 그려지는 글투에서 뭔가 평온함을 느꼈다고 해야 될까요? 작가님 특유의 세심함에 또 놀라죠. 예를 들면 까만 비닐봉지 있잖아요.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소리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소리에 시선을 한번 던져주고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표현, 연출, 작가님만 가능한 것 같은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두께가 있어서 그런데 얇은 애들이 엄청 바스락거리잖아요. 아무튼 그 까만 비닐봉지 안에 베개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동생이 귀엽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작품 내에 어디에도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잠깐 노래를 들리는데 기도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내 이야기 전체가 기도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잔뜩 묻어있는 작품입니다. 정말 조심히 소중히 아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가득 느껴집니다. 잠시 하루를 두 자매와 함께 보내게 되는데, 단편 영화 한 편 본 느낌으로 둘의 앞날에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저도 바라게 되는 다정한 단편입니다. 네 번째 단편, 서유미 작가님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제목이 재밌죠? 이번 주인공은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는 워킹맘입니다. 많이 단단해졌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담아내셨습니다. 나름의 고충이 많습니다. 일에만 집중을 하는 경쟁자도 있고, 이야기 속에 나는 점점 뒤처지는 지친 한물간 느낌이라면 치고 올라오는 후배도 있어서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SF적인 아이템이 하나 나오는데 제목과도 바로 이어지는 건데요.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음직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기적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선택으로 나와요. 자동차를 사는 느낌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그 소재입니다. 실제로 그 소재를 활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작가님께서 아주 리얼하게 담아주셨습니다. 후반에는 약간 반전 요소도 있고 영화 같은 걸로 만들어져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작품입니다. SF적인 포인트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의 이야기라서 좀 우프게 마무리되기는 하는데, 앞에 어떤 사회 초년생, 실직자, 고시준비생, 실직 청년 말고 이렇게 워킹맘의 고충도 무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앞에 친구들이 보기에는 여기 나오는 워킹맘은 좀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이 워킹맘도 이뤄낸 몇 가지 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감히 상상도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뭐 누가 더 힘들다, 누구는 좀 낫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마음이 약간 어린 친구들한테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병모 작가님의 어디까지를 묻다. 여끈이들이 작품 배치를 고민하시고 하셨구나 하고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인공들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배치였는데, 고턴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한번 환기를 시켜줍니다. 작품의 형식이 한번 싹 바뀝니다. 저는 이런 단편은 처음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의 독백으로 시작해서 독백으로 끝나면 놀랍기도 하고 재밌었는데, 주인공이 이제 술 한잔하고 택시를 타서 기사님한테 막 하소연하는, 넋두리를 줄줄줄 늘어놓는 그런 느낌인데, 정말 누가 옆에서 술 주정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중간에 저도 모르게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러다가 후반부로 가면은 좀 한 대 얻어맞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입체적인 서사를 지니고 있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은 놀라웠습니다. 정말 술주정드는 느낌이어서 지치려는 찰나에 하면서 무릎을 좀 치게 만드는, 정말 제목 그대로 인생 어디까지 가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그냥 딱 정해졌으면 싶기도 하고, 그런 화자의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주인공과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달까요? 재밌고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의 주인공은 감정노동을 하는 직군의 주인공이어서 거기에 대한 고충이 또 소개가 됩니다. 여섯 번째 작품, 김재영 작가님의 코끼리. 이 작품은 실로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모든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가 있는데, 이 단편 소설 코끼리가 2005년 올해의 문제소설과 올해의 좋은소설에 동시에 선정됐다는 소개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올해의 문제소설 그리고 올해의 좋은소설 동시에 선정되었다고? 합치면 올해의 문제소설이지만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면은 이해가 확 됩니다. 2005년에 선정됐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전혀 이질감이 없고요. 어떻게 20년 동안 이 단편을 모르고 살 수 있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과연 다만 지금은 이때보다 조금은 나은 세상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앞에서 어디까지를 묻다 해서도 좀 한계가 어느 정도 좀 됐는데, 여기서는 아예 그냥 확 바뀝니다. 분위기랄까? 이 작품 보면서 와, 이 작가님 뭐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쓰실 수 있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역시나 노동을 주제로 한 이야기인데, 혹시나 보시게 될 분들을 위해서 소개는 또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크게 정보 없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34페이지 정도? 고작 그 34페이지로 이런 묵직함을 한번 꽝 전달해 줄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단편의 무게만큼은 한 304페이지 정도 되는 무게감입니다. 이득인데요? 34페이지 보고 304페이지의 무게감을 느낀다? 정말 이 작가님 뭐 하시는 분이지? 7번째 작품은 윤고은 작가님의 피입니다. 반가운 우리 윤고은 작가님의 단편입니다. 이번에도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위기랑 소재 배경이 살짝 SF 느낌이 있습니다. 한두 방울 정도? 분명히 현재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작가님 특유의 어떤 가지간 상상력이 한 스푼 추가된 아주 생생한 작품입니다. 윤고은 작가님 작품은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지? 와, 어쩌다 이런 상상을 하셨지?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그 느낌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단편에 나온 노동자가 가장 연장자인 것 같은데, 삶의 형태, 하루의 모습은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굉장히 리얼한데 어떤 상상력이 살짝 가미된 그 이벤트로 인해서 주인공의 삶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에서 이제 주인공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데요. 이게 참 뭐랄까 쓰디쓴 선택이랄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안타까운, 그래서 이제 또 작가님한테 따기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 차분하시고 고운 목소리로 올해 인생 원래 아메리카노야, 쓴맛 당연한 건데 뭐 그거 가지고 왜 그래? 하시고 휙 가버리시는 느낌? 쌀쌀 맞습니다. 정말 배차게 따기 한 대 맞고 뭐야 이러면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환상적인 표현으로, 연출로, 한 폭의 그림으로 단편을 끝맺음하십니다. 그렇게 윤고은 작가님이 윤고은 작가님 하셨다. 마지막 8번째 작품,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 이 작품을 마지막에 배치를 하신 게 이해가 됩니다. 작품들 중 가장 현실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건이들이 생각한 주제에 가장 어울리는 단편이라고 느꼈습니다. 정말 가장 리얼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일어나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작품의 다양한 포인트에서 많은 공감이 가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도 그렇고 이 단편의 재밌는 점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 기성세대입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회생활 만렙 상당한 내공이 있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사회 초년생 알바생 같아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도통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은, 딱히 회사에 큰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무직 알바생이 하나 나오는데, 화자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 친구가 주인공이라고 느꼈고, 사장과 알바생의 직속 상사가 되겠죠. 그 사람이 그 친구를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진행이 그 친구를 계속 욕보입니다. 요즘 애들은 저래 일에 답이 없어. 보다 보면은 진짜 저 친구는 진짜 답이 없다라는 공감이 가서 그 친구를 자르는데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저 정도면은 자르는 수밖에. 그렇게 이제 그 친구를 좀 악랄하게 표현을 하세요.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도 그 친구를 최대한 이제 보호하려고 그 친구를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도 하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답이 없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이 단편의 마지막 한 문단에 그 친구의 입장에서, 그 알바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문단. 근데 그 한 문단에서 되게 아차쉽게 만들어요. 그거를 또 되게 상세하게 막 표현한 것도 아니고 담담하게 그 친구의 처지를 정말 드라이하게 표현을 하는데, 와,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 아차, 그 친구는 참 어쨌든 힘없는 약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고, 그런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살짝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에 나오는 기성세대들도 자기들이 시인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 뭐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뭐 무리한 욕을 한 건 아니잖아. 그 친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조금 모자란 건 있었죠, 부족한 건 있었죠. 그런데 너무 몰아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어른들이 그 아이 하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나.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작가님께서 이제 의도하신 것 같은데, 초중반부까지 회사의 어른들이 이 알바생을 지칭할 때 이름이 혜미인데 혜미 씨라던가 아가씨, 그 아가씨라면서 지칭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은영 과장이었나? 하여튼 은영 씨가 이 친구에게 좀 조언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개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 친구를 지칭하는 표현이 여자아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 여자아이는 그 여자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게 모멘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추가로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이야기에서 알바생 사이드 이야기는 굉장히 리얼한데 주변 인물들,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은영 과장의 남편 은영에게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완벽해요. 약간 NPC 느낌인데 너무 완벽한 NPC라서 그 부분은 조금 리얼함이 떨어졌습니다. 알바생 사이드가 너무 리얼해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긴 한데, 약간 이 회사 사장님이 완벽해요. 이 부분에서는 사장님 특유의 꼰대 기질이 나오겠구나, 혹은 사장 특유의 단점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우리 은영
민영 씨의 남편은 정말 완벽한 조언만 해줍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NPC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근이들의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단편이었던 어비와 마지막 단편인 혜미 씨 여자아이와 저는 뭔가 결이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오버랩되면서 외모는 정반대인 것 같은데 했던 일도 좀 정반대의 일들인 것 같고 하는 것도 좀 다르고 한데 어비가 떠올랐습니다. 처음 봤던 결이 비슷해요. 두 친구가 사교성 부족하고 사회성이 좀 없고 혼자 나름 엄청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근데 주변에서는 몰라주고 오해하고 이런 게 이 작품에 나오는 어른들한테 지난번에 제가 리뷰했었던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줄까 이 책을 권하고 싶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바생 자르기 역시 이 안에 작가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엄청 많으시고 난 느꼈고요. 어떤 잡기술 잔기술 그런 거 없고 진짜 그냥 드라이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시네요. 실력이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울림이 진하게 남았던 마지막 단편이었습니다. 8편의 단편에 대해서 감상을 쭉 달려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재미있게 전지적 나시점 어워드 제 생각에 가장 책의 주제와 잘 어울렸던 단편은 장강명 작가님의 알바생 자르기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이야기는 김혜란 작가님의 기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김재영 작가님의 코끼리 여운이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김혜진 작가님의 어비 리얼했던 작품은 구병모 작가님의 어디까지를 묻다 가장 좀 마음이 쓰였던 작품은 김세희 작가님의 가만한 나날 들이었나? 나날이었나? 가만한 나날 하나하나 다 시상한다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했고요. 전지적 나시점 어워드 못 받은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즉흥적으로 시상을 하고 나니까 공통점이 하나같이 다 주인공들이 사회 초년생들인 것 같습니다. 뭔가 아쉽게 수상에 불발된 서유미 작가님의 그건 사람도 아니야 아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저건 사람도 아니다나 윤고은 작가님의 피 같은 경우 주인공들이 결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있네요. 마음이라는 게 조금 약자에게 사회 초년생들에게 흘리는 게 있나 봅니다. 어쨌든 기성세대가 잘못했습니다. 더 잘했어야죠. 오늘은 이렇게 땀 흘리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